자, 이제 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해볼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림판으로 설명드렸던 예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자연스럽게 말을 한 것 중에 좀 잘못된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유저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앱 클래스가 가장 먼저 그 명령어를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CMD를 앱 쪽에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건 CMD. 이 CMD라는 변수는 앱에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얘가 앱 스스로가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건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너 나가. 이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아티클 라이트를 하고 싶어 라고 나 글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 로그인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얘가 아니라 사실 얘였어요. 왜냐? 우리는 코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고요. 이 녀석한테 두 액션을 시키죠. 그럼 그 두 액션은 article 컨트롤러 안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write라고 입력이 된 걸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to write를 호출을 합니다. 이때 to write 안으로 들어와야 로그인 검증을 해요. 우리 코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유저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를 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티클 관련 기능이야 라고 뒤로 넘기고 멤버 관련 기능이야 하고 뒤로 넘겼을 때 각각의 메서드들,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여기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변경시킬 겁니다.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진짜로 얘가 판단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능 중에서는 기능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 write, 그 list, detail, modify, delete, 그다음 member, join, member, login, member, logout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은 각각에 다 로그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정보들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티클 관련 쪽에서는 write 이거 로그인 해야 돼요? 해야죠. 리스트는 어때요? 이건 안 해도 되죠. 디테일은 어때요?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던 게시판을 떠올려 보면은 게시물 목록 그리고 상세 보기 이런 애들은 보통 로그인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게시판을 예로 들면서 자주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라는 특성 때문에 상세 보기는 로그인을 하고 카페에 가입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 건 맞지만 일반적인 게시판이라고 보면 그냥 보통 다 볼 수 있어요. 뭐 등급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modify 얘는요 로그인이 필수죠. delete도 필수고요. 왜냐면 권한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로그인 해야만 하는 거고. 멤버 조인은 어때요? 얘는 로그인을 안 해야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로그 아웃이 필수인 거예요. 그렇죠? 로그 인은 어때요? 얘도 로그 아웃이 필수죠. 로그인을 했다면 못 쓰는 기능이 맞으니까. 로그 아웃 같은 경우는 다시 로그인 필수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로그인 여부에 상관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으니 얘네 빼고 보면 로그인 필수인 기능이 4가지가 있는 거고 로그 아웃 필수인 기능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얘가 하도록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넘겼다가 얘네들이 각각의 메서드가 판단하고 돌려보내지 말고 애초에 여기서 판단을 하고 뒤로 넘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만들어낸 코드에서 실제로 컨트롤러한테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건 얘니까
얘가 작동하기 전에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앱 클래스가 직접 해야 되고,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러면 이 기능은 못 써 라고 돌려보내자 라는 겁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할을 앱에서 할 수 있게 만들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앱 클래스는 어떠한 코드를 넣어줘야, 어떠한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앱 클래스가 판단해야 될 것, 입력된 명령어가 로그인이 필요한지, 로그아웃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판단을 했을 때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인데 로그인을 안 했다면 돌아가 해야 되는 거고, 로그아웃이 필요한 기능인데 로그아웃을 안 했다면 돌아가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앱 클래스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서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간을 좀 들여 볼 거예요. 여기서 사용할 기능, 사용할 자바의 문법 활용은 어떤 걸 쓰셔도 좋아요. 일단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건문이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조건문에는 if 조건이 있고 스위치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얘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제가 정리해드린 거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앱 클래스가 얘를 먼저 판단을 해볼 거예요. 명령어가 로그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이런 거를 좀 검증을 해볼 겁니다. 자, 명령어가 로그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력된 명령어가 이 네 가지 중에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쵸? 그리고 로그아웃이 필요한지를 보려면 이 두 가지에 해당을 하는지를 또 봐야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건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를 넣는 위치는 저는 이 자리에다가 할 건데, 왜 여기다가 할 거냐면 컨트롤러 네임과 메서드 네임, 이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입력받은 명령어를 쪼개서 우리가 입력받은 명령어를 이렇게 잘라서 그냥 아티클 관련 기능인지, 그리고 아티클 관련 기능이라면 어떤 기능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눠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지금 이러한 명령어인지 이러한 명령어인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쓸 거고요. 얘네를 쓸 건데 로그인 여부를 판단해서 내쫓았다면 애초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기능을 넘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일단 if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메서드 네임이 얘가 equals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앞쪽은 컨트롤러 네임으로 잘릴 거고요. 그죠? 여기는 컨트롤러 네임, 여기 메서드 네임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이 메서드 네임으로 봤을 때 right 얘랑 같다면, 그리고 OR 조건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 어딘가 하나만 걸려도 로그인이 필수다라는 판단을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경우를 다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는 modify, 그다음 delete, logout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메서드 네임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녀석들과 같은 값이라면 5어로 엮었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판단해서 될 게 아니라 이런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하나 더 해야 되죠. 어떤 판단?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때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라면, 얘가 널이라면 로그인이 안 된 경우일 거니까. 사실 지금 앱 클래스지만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를 가져다가 써도 문제가 없죠. 왜냐? 이 컨트롤러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는 스태틱이니까. 멤버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을 했고 이 녀석한테 값을 채워 넣은 상태라면 어떤 클래스에서 가져다가 쓰더라도 저 녀석은 값을 가진 채로 우리는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왜? 스태틱이니까.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할 거고요. 이러한 명령어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로그인을 안 했어? 그러면 로그인부터 하고 와 하는 거죠. 이걸 보여줬다면 더 이상 코드를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컨티뉴를 달아서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다시 올려보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들 말고 나머지 경우를 체크를 할 건데 else를 쓰면 되나요? 여기서 else를 쓰면 안 되죠. 왜냐? 로그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리스트 디테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else가 아니라 else if를 써서 이것과 유사하게 할 겁니다. 여기에는 join, 그 다음에 로그인 들어가면 되겠죠? 이 둘의 경우에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닐 때 로그 아웃부터 하고 와 이렇게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기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로그인 검증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석을 걸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쪽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제거. 자, 이러고 앱 쪽에서 로그인을 안 한 채로 이러한 기능들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로그인부터 하고 와가 뜨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멤버 로그아웃 이런 거 로그인부터 하고 와. 근데 멤버 로그인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멤버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한다면은 이때는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앱 클래스한테 이런 코드를 넣어줘도 문제없이 검증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if를 사용해서 처리한 방식이고요. 이것보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코드는. 왜냐면 5어 조건으로 이렇게 매번 다 엮어주는 게 기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잡해질 거기 때문에 스위치가 좀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자, 스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해서 여기 키 부분에다가 메서드 네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는 우리가 걸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넣어줄 건데 4가지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케이스들을 다 통과를 했을 때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할 때 케이스를 적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로 또 케이스를 적으면 if에서 5어 조건을 5어를 사용해서 연산자를 엮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걸려도 여기에 있는 경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문을 넣어줘서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이 녀석이 널이라면 그때 나는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다 빼먹었네요. 이게 널이라면 그때는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면서 컨티뉴를 달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수행했다면 브레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안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케이스를 또 보려고 할 거니까
여기서 두 개만 가져온 뒤에 여기서는 조인과 로그인 이 두 가지 볼 거고요. 디폴트는 필요 없으니까 뺄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조건을 바꿔주고 로그 아웃부터 하고 와 코드를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이게 지금 직전에 있던 if랑 동일한 겁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로그인부터 하고 와 잘 걸러주고 있고요. 로그아웃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로그인부터 하고 와 로그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잘 걸러주고 있죠. 이건 이제 앱 쪽에서 판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의 개수를 확 줄인 거예요.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까지 가기 전에 검증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앱 쪽으로 당겨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메서드 네임 가지고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메서드 네임만으로 판단해도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겹쳐서 그래요. 메서드 네임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댓글 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reply write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냈다면 단순하게 write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얘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컨트롤러 네임까지 같이 합쳐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러 네임은 여기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러 네임과 메서드 네임을 합쳐주고 검증할 때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메서드 네임이 지금 당장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앱 쪽에서 로그인 검증하는 거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자, if로 처리하는 거는 그냥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가독성이 좀 더 좋으니까 얘를 살려놓도록 하고 여기 주석 걸면서 이렇게 표시해놨던 것들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쪽도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앱 쪽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는 이러한 로직 기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프링 부트를 배우시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인터셉터라고 하는 녀석으로 저런 기능을 처리할 거예요. 인터셉터가 이름을 딱 보면은 가로채는 거죠. 이 녀석은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판단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이 녀석 인터셉터가 판단한 뒤에 얘가 그 요청을 가로챌 겁니다. 가로채서 이 인터셉터라는 녀석이 해야 되는 그러한 로직을 수행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기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녀석이에요. 나중에 스프링 부트 들어갔을 때 이런 녀석을 배우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러한 거를 자바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표현을 해봤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사용자가 앱 쪽으로 명령을 입력을 하면 이 앱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판단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각각의 컨트롤러한테 기능을 넘기고 얘네들이 일 처리를 하게끔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지금 작성한 코드는 제가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